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실전 가이드 홈페이지 랩 박재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1편에서 기획한 내용과 2편에서 실습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저희의 홈페이지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따라 만든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홈페이지 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든 샘플이에요. 보통 홈페이지를 따라 만드는 콘텐츠들을 보면 가상의 회사나 서비스를 가정하는데, 그러면 따라 만드는 입장에서 내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따라 만들기 전에 처음에 내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획한 내용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완성할 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총 5페이지의 샘플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바로 문의하기로도 연결이 되고, 다음으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섹션, 그리고 내 사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섹션, 포트폴리오의 이미지와 고객 후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페이지로 연결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아래에는 문의하기로 연결되는 CTA, Call to Action 섹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식당, 카페, 공방, 에이전시, 전문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별로 딱 맞는 완전히 새로운 홈페이지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홈페이지를 따라 만들어 보고 나만의 홈페이지로 발전시켜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을 위한 홈페이지로 완전히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따라 만들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과 이미지도 다 준비해 뒀습니다. 특히 1편에서 전달드렸던 기획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 파일과 같은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하는지도 같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영상 보고 계시는 페이지 아래에서 실습 파일 자료 먼저 다운받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맵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전에 가이드 영상 2편에서 실습할 때 만들었던 사이트의 디자인 모드에 먼저 접속해 볼게요. 아이맵 내 사이트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로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진짜 소중하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 안 그래도 홈페이지 만드는 거 말고도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은 복사 붙여넣기로 최대한 줄이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먼저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통 디자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공통 디자인을 먼저 설정해준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에서의 통일성이 완성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폰트 크기라든가 버튼의 크기, 레이아웃 등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통적인 디자인 설정도 실습 자료의 기획 가이드를 같이 보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브랜드, 이 링크색은 프로젝트 개요에서 메인 컬러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글꼴을 한번 바꿔줄 건데요. 본문의 이 한글 글꼴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프리텐더드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 프리텐드는 자주 사용되는 폰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이 폰트가 어떤 홈페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폰트를 여러 가지 바꿔보시면서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잘 어울리는 폰트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영문 글꼴은 한글 글꼴에 따른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바꿔주셨으면 X표를 눌러서 공통 디자인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번 가이드 영상에서 기능들을 실습할 때 만들었던 페이지의 메뉴명을 메뉴 관리에서 바꿔줄 거예요. 메뉴 구조 기획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메뉴들로 구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이 메뉴들을 살펴보면 Home, About, Services, 밑에 상품 소개, 서비스 소개, FAQ, Contact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선 순서대로 입력 폼을 Contact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메뉴 구조를 기획할 때 정했던 것처럼 메뉴명과 URL 이렇게 같이 바꿔줄 건데요. 이 메뉴명과 URL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URL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쇼핑은 상품 소개로 바꿔주겠습니다. URL은 프로덕트 바꿔주고 이때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요.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URL은 서비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페이지를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니까 FAQ 메뉴명 이렇게 바꿔주고요. URL도 FAQ 바꿔주고 이 갤러리는 메인 페이지가 될 겁니다. 메인 마지막으로 지정은 about 이렇게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메뉴 구조를 기획한 걸 보면 이 서비스 메뉴 밑에 하위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하위 메뉴를 설정해 줘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주고 서비스 메뉴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추가를 해주고 나서 이 서비스 메뉴 밑에 상품 소개 메뉴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 아래 속하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소개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래에 속하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보기로 봐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밑에 상품 소개와 서비스 소개가 하위 메뉴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의 순서도 좀 조정을 해줄게요. 메인을 가장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어바웃 페이지를 두 번째로 올리고 서비스를 세 번째로 FAQ를 네 번째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리 보기로 봐보시면 메뉴들의 순서도 조정이 됐고요. 여기 서비스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서비스 누르면 사실 이 상품 소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가이드 영상에서 기능 실습할 때 만들어봤던 이 페이지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 누르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위 메뉴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옵션 중에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한번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하위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체크해 줘야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하위 메뉴에 상품 소개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뉴 설정까지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부터 이동을 해서 여기 상단 메뉴부터 한번 봐줄게요. 상단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상단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단 메뉴만 따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있다가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상단 메뉴에만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 상단 메뉴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봐보겠습니다. 로고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로고 설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로고 이미지를 사용하기를 체크해서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틀명, 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로고 이미지 사용해서 로고 이미지 관리를 눌러주고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으신 실습 자료 폴더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며 공통으로 들어갈 자료와 메뉴별로 그리고 페이지 내 섹션별로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자료들을 사용하시기 편하게 정리해뒀습니다. 로고는 여기 공통 파일에 있어요. 공통 파일에서 이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추가해 주겠습니다. 두 가지 다 추가해 주고 나서 이 사용할 로고를 선택을 해줄게요. 타이틀명 사용하기는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고만 남은 게 보이시죠? 이 추가된 로고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아래쪽에 갖다 대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요소는 로그인 장바구니 설정에 관한 요소인데요. 이 요소는 우선 삭제해 줄게요. 삭제를 해주고 이 메뉴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영역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단 설정을 마쳤으면 오른쪽 위에 상단 나가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 설정을 해주고 나서 다음으로 해줄 거는 공통적인 하단 설정입니다. 상단 말고도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게 이 밑에 내려보시면 이 하단이 있습니다. 이 하단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하단 설정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표시될 요소들, 디자인 요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무언가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될 항목에는 상호명, 대표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기획 내용 실습 자료에 사업자 정보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항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샘플 홈페이지니까 예시로 이렇게 적어둔 이 내용 곡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하게 입력을 해서 곡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설정에서 이 이름들은 지워주고 볼드 표시를 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하단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글자하고 배경색을 좀 바꿔줄 건데요. 글자는 7L7H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고 배경색은 진한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나서 밑에 SNS 링크는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SNS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SNS에 맞게 다양한 아이콘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예시로 카카오 아이콘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아이콘을 추가해 줄 건데 이렇게 같은 SNS여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로고, 사각형, 원형 이렇게 있는데 SNS 아이콘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동일한 형태의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아이콘까지 선택을 해주고 이 새창 옵션에 체크를 해줄 건데요. 그러고 나서 각각 SNS URL을 여기 이렇게 링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새창 옵션은 SNS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서 SNS 링크로 바로 이동을 시킬 건지 아니면 아예 새 창을 열어서 이동을 시킬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 창으로 연결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마쳤으면 엑스표를 눌러주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단 디자인 설정까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살을 붙여볼게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메인 섹션이에요. 저희가 기능 실습할 때 만들었던 이 섹션을 오른쪽 클릭해서 빈 섹션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어있는 섹션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빈 섹션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위로 이동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섹션을 위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완성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만의 홈페이지로 발전시켜 나가실 때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섹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로 이동한 섹션에 우선 여백을 추가해줄게요. 여백을 추가해주고 여백 높이는 메인 섹션이니까 200을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을 복사 붙여넣기 해줄 거고요. 이제 복사 누르고 이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텍스트 요소를 추가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해주고 이 기획한 내용 실습 자료에서 이 처음에 들어갈 메인 문구를 복사해서 여기 텍스트 요소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니까 크기도 60으로 키워주고 가운데 정면을 바꿔주고요. 줄바꿈을 해서 아래 문장은 월드 표시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홈페이지의 메인 섹션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여기 이 메인 문구 밑에 버튼 요소를 새롭게 한번 추가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요소를 추가해주고 나서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버튼 설정을 들어가고요. 이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는 저희가 또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CTA란이 있었죠. 이 CTA란에 버튼에 들어가는 거를 정리해놨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기.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획을 해놓은 거를 디자인으로, 기능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 과정을 가장 먼저 설명드린 이유도 기획 과정이 탄탄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버튼의 크기와 스타일을 바꿔줄 건데 크기를 클릭해보면 중형 말고도 기본적으로 설정된 크기가 있고 사용자 정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해요. 대신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해주실 때는 디자인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크기를 똑같이 설정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여기 대형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버튼의 스타일도 역시 기본으로 정의된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서 디테일하게 배경 색상, 글자, 선, 축결을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용자 정의에 이 기본 상태로 놔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폼이 있는 문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컨택트 페이지를 선택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버튼 설정을 마치고 나면 이 메인 문구와 버튼 사이의 공간을 여백을 좀 띄워줄 건데요. 여백을 추가해서 높이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여백 설정에 들어가서 이 기본 그리드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 거 설정을 해제해 줄게요. 이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에 상하 좌우에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그리드 옵션을 해제해 주는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여백을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백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면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이 섹션의 배경에 들어갈 이미지를 설정해 줄 겁니다. 섹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섹션 설정으로 들어가고 이미지 찾기를 눌러줄게요. 실습 자료 폴더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인 페이지, 이 위에서 사용했던 걸 꺼주고요. 이 메인 페이지 아래 메인 섹션에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흰색으로 잘 보이게끔 바꿔줄 건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배경 이미지 위에 흰색 텍스트가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여기 섹션 설정에서 배경색에 검은색 설정해주고 00도 이렇게 검은색을 설정해주고 이 투명도를 조정해서 0.1,
이런 식으로 이 투명한 검정색을 깔아주면 흰색 텍스트가 더 눈에 띄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샘플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메뉴 상단에도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져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하얀색 기본적인 메뉴로 변하게 되는데 요거를 같이 설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 상단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겹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겹치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섹션의 배경 이미지가 겹쳐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로 봐보시면 이렇게 세련된 상단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하얀색 기본 메뉴로 또 바뀌고 근데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게 초록색이 보이실 거면 지금 보고 있는 메뉴 페이지가 뭔지 표시해주는 설정인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단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상단 기본 메뉴와 겹치기 메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기본으로 보이는 메뉴와 겹치기를 설정했을 때 보이는 메뉴를 각각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겹치기 메뉴에는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흰색 로고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메뉴 설정에서 이 활성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활성 스타일의 글자 색을 샵 F에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굵기 옵션을 선택해서 메뉴의 굵기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어떤 메뉴인지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서브 메뉴는 저희가 추가했던 하위 메뉴에 대한 설정인데 이 하위 메뉴는 이 브랜드 컬러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단 기본 메뉴로 이동해서 똑같이 기본 메뉴도 활성 스타일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메뉴 설정에서 해서 메뉴의 이 스타일을 굵기로 바꿔주시고 서브 메뉴는 여기 호버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옵션에 대한 건데 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 색상을 저희의 브랜드 컬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기본 텍스트 색상은 검은색 계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배경색을 FFF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이 상단 섹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섹션 설정에 들어가 상단 섹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선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 두께를 1픽셀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1픽셀로 바꿔주고 나서 위를 보기로 봐보면 이렇게 선이 생겨서 겹치기를 설정해줘도 상단 메뉴가 확실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기 메뉴와 기본 메뉴 다 메뉴들을 설정해 진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단 나가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메인 섹션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 섹션은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섹션이에요. 기획한 내용을 살펴보면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섹션으로 이렇게 문구들도 있고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구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문구를 복사해 주고요. 디자인 모드로 들어와서 여기 메인 섹션 밑에 빈 섹션 추가를 해주고 이 섹션은 위로 이동을 하고요. 역시 여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백의 높이는 100 그리고 이 여백을 복사해서 섹션 위아래에 여백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붙여넣기 해주고요. 가운데 텍스트 요소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복사한 이 문구를 붙여넣기 해줄 건데요. 이 문구는 볼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왼쪽으로 바꿔주고요.
이 텍스트의 색상을 이 브랜드 컬러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이 메인 문구를 복사해서 이 아래에 타이틀 텍스트를 복사해서 이 섹션에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이 타이틀에다가 이 메인 문구를 복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을 정렬을 왼쪽으로 바꿔주고 이 요소는 이 서브 문구 아래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브 문구를 위해서 텍스트 요소를 추가해주고 저는 마지막 이 서브 문구를 복사본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복사본 정확히 해주고 이번에는 회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7H7 이제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미지를 추가해 줄 건데요. 디자인 요소 중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해 주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눌러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소개 섹션이었죠. 브랜드 소개 섹션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줄게요. 이미지를 추가해 주고 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이미지가 이 문구들 이 왼쪽으로 위치하게끔 이동시켜 줄 거면 이미지를 이렇게 서브 문구 왼쪽으로 위치하게끔 이동시켜 주면 이 텍스트들도 위치를 따라서 서브 문구 아래에 위치하도록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고 이것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간격이 좀 너무 붙어 있어서 여백을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이 문구 하나 옆에 말고 이 이미지 전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미지와 텍스트, 이 레이아웃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 여백의 크기를 조정해서 조금 이 크기들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텍스트 문구도 조금 깔끔하게 줄바꿈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제는 크기를 다 조정을 해줬으면 버튼을 추가해 줄 건데요. 버튼을 좀 추가해 주시고 나서 이 스틸란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복사해서 버튼 설정에 들어가서 텍스트 추천을 해주기. 그리고 이번에는 버튼의 타입 사용자 정의 눌러주시고 크기도 저번과 다르게 사용자 정의를 눌러줄 건데 여기서 좌우 여백을 0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그리고 스타일의 선 두께를 0픽셀로 맞춰주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바뀌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의 정렬을 왼쪽으로 바꿔주고 링크도 저희가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있으니까 어바웃 페이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끝에 모서리가 각져 있잖아요.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모서리 둥글게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모서리 둥글게 옵션을 체크를 하고 10픽셀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살짝 이렇게 둥글게 변하는데 브랜드나 홈페이지의 컨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둥글게 설정을 해주시면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딱딱한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챙겨주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소개 섹션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섹션은 이 가치를 증명하는 섹션인데요. 이 문구들을 우선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핵심 요소가 아이콘이나 이번에는 아이콘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섹션을 복사해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 쓰는 요소들은 삭제를 해줄 거고요. 이 이미지를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 버튼도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 이 위에 있는 텍스트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삭제를 해주고, 아이콘 요소를 추가해주겠습니다.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있죠? 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아이콘 설정으로 들어가고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줄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저는 심플 라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좀 쓸만한 아이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좋고 저는 여기 스크롤 내려서 이 아이콘을 선택해 볼게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크기는 60으로 바꿔주고 색상은 FF에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후보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이 정렬은 오른쪽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이렇게 아이콘을 흰색으로 설정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섹션 배경 색상을 설정해 줄게요. 이 섹션 배경에는 메인 섹션에서처럼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배경 색상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검은색으로 000 입력해서 설정해 주면 배경 색상도 변하고 아이콘도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희가 복사했던 문구를 붙여넣어서 둘 다 우선 이렇게 붙여넣어 줄게요. 만족도, 재방문율, 누적 신청수 이렇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숫자적인 정보인데 텍스트들은 이건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 큰 타이틀은 숫자들만 남겨놓을 거고요. 이 숫자를 볼드 처리해주고 이 크기는 살짝 36 작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텍스트만 남겨드릴게요. 이 만족도 텍스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아이콘 옆에다가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이 만족도 옆에다가 위치를 바꿔줬으면 이 숫자도 이 만족도 밑에 드래그해서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간의 간격들이 조금 넓잖아요. 이런 간격들을 또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냐면 아까 여백의 높이를 조정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텍스트 요소도 상하 좌우 기본으로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 그리드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 주시고 여기 아래 99% 텍스트도 기본 그리드 설정을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간의 간격들이 좀 보기 좋게 조정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필요한 설정을 처음에 마무리하고 재방문율 누적 시청수는 이 요소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아이콘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 만들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 숫자는 복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이 퍼센트 단위를 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크기를 24 정도 바꿔주면 이렇게 좀 더 숫자를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두 번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위치를 해주시고요. 이 아이콘들의 위치를 먼저 조정을 해주고
만족도와 99% 이것들을 순서대로 이 아이콘들 옆에 가도록 이동시켜줄게요. 이렇게 99%는 만족도 밑에, 그리고 이렇게 99%는 만족도 밑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나서 조금 요소들 간의 간격이 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간격들을 크기를 좀 일정하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하나하나 요소들을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요소들마다 차지하고 있는 영역의 크기가 일정하게 비율이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느껴지는지, 요소들별로 각각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갖춰졌다면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대로 아이콘과 내용들을 좀 바꿔줘 볼게요. 이 아이콘은 이 심플 라인에서 재방문율에 맞는 아이콘 좀 바꿔줄 건데요. 이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만족도를 재방문율 텍스트를 바꿔주고, 여기는 누적 신청수 텍스트를 바꿔주고, 숫자도 300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이콘도 이 누적 신청 수에 걸맞게 아이콘 한번 바꿔줄게요. 이걸로 안전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백의 크기만 조금 좁게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여백의 크기도 맞춰서 밸런스 있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섹션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획 내용 자료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서브 문구로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런 홈페이지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하는 메인 문구가 있습니다. 메인 문구를 복사해서 이 타이틀 텍스트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위에는 서브 문구 텍스트 요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 위젯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로 이동을 하는데, 드래그를 해서 조금 위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조금 이동하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 텍스트는 가운데 정도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문구인 포트폴리오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타이틀과 포트폴리오 이 갤러리 간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여기 사이 여백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이 여백도 아까 여기에 간격을 띄웠던 것처럼 이 여백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추가해 주시고요. 이런 여백의 크기들을 항상 통일성 있게 들어가는 게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 섹션이 시작된 여백의 크기도 위에서 했던 것처럼 대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갤러리 설정에 들어가서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한 줄 표시에 이거는 3개로 한 줄에 3개가 표시되게끔 바꿔주고, 세로 줄수는 두 줄만 보이게끔 3 곱하기 2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 이미지 비율은 제가 실습 자료 정리해둔 이미지 파일이 1:1 파일이어서 이미지 비율을 1: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 설정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시고, 메인 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섹션에서
이 포트폴리오들을 다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 다 들어가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섹션별로 폴더를 정리하고 파일들의 이름을 다 쉽게 정리를 해두면 바로 추가할 때도 작업하기 편하니까 이 파일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다 추가해 줬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미지들마다 여기에 제목이나 설명을, 내용을 작성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링크로 연결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다면 뭐 링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다 추가되었으면 이 밑에 섹션에 끝나는 부분에도 여백을 좀 넣어줘야겠죠? 여백을 위치에서 복사해서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만든 사이트긴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홈페이지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이미지들은 작업을 따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좀 챙겨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위에서 이미지 추가했을 때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설정을 라운드라고 하는데,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통일성 있게 이 갤러리 설정에서도 똑같이 라운드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라운드를 동일하게 10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미지의 간격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15로 넓혀줄게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섹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후기 섹션 차례예요. 이제는 진짜 조금씩 우리가 뭘 할지 감이 오시죠? 지금 여백의 크기를 이렇게 통일성 있게 100으로 넓혀줄게요. 그리고 저는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 텍스트 요소를 복사해서 정확히 하게 됐습니다. 드래그해서 타이틀 위에 옮겨주고, 이번에는 고객 후기에 서브 문구는 고객 후기고 메인 문구는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문구를 복사해서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문구는 고객 후기를 바꿔주고요. 이 여백을 복사해서 여기 이 갤러리와 타이틀 사이에 간격을 좀 옮겨줄게요. 또 문장이 좀 길어서 이런 경우는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줄바꿈 해주고 요드 표시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후기 이미지를 추가할 차례인데, 저번에 저희가 만들어봤던 슬라이드 이미지 갤러 설정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추가해주고, 포트폴리오 섹션은 마쳤으니까 이제 고객 후기 섹션에 이 이미지들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추가해주고 나서 디자인에는 이미지 비율이 16대 9 이미지여서 비율을 좀 바꿔주고, 한 줄에 표시되는 이미지는 3개 정도로 바꿔줄게요. 간격은 역시 15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또 디자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갤러리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가로 영역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섹션 양 끝에서 흐르듯이 슬라이드 되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슬라이드 갤러리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이 갤러리의 목적은 사실 고객 후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갤러리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이미지마다 제목과 설명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후기를 하나 복사해서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냈지만 해놨어요. 를 제목으로 정확히 해주고, 설명에는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후기들을 우선 다 복사본 정확히 해주고, 이미지들마다 후기를 다 복사본 정확히 해주셨으면 이렇게 후기들이 다 보이시죠? 이처럼 갤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보여줄 때 사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의 요소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그러면 진짜 충분히 어렵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후기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이 제목과 설명에 텍스트 크기도 좀 키워주겠습니다. 16, 14 키워주고 텍스트의 정렬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키가 커지고 정렬도 가운데로 맞춰진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서 라운드도 15로 설정해주고 특히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이 디자인에서 완성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이런 디테일들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을 여백을 하면 아래에 배치를 주면 고객 후기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고객 후기 섹션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건데 이 위에서 만든 섹션들을 보시면 이 섹션의 배경 색깔에도 좀 규칙이 있어요. 이 메인 섹션은 사진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하얀색 배경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인데 그 이미지와 배경색들 덕분에 이렇게 섹션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브랜드구나 아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려보는데 또 하얀색 배경이고 그러면 이 섹션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무의식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의 배경에 이미지를 넣거나 색상을 설정해줘서 섹션을 구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객 후기 섹션은 섹션 설정에 들어가서 이 배경 색상을 완전히 흰색은 아니지만 살짝 진한 흰색 AF를 추가해서 회색에 가까운 흰색으로 조금 바꿔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바꿔줘도 이 섹션의 구분이 명확해져서 아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다음으로 만들 섹션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역시 이 섹션을 목록으로 조약해주겠습니다. 이 섹션 자 해서 아래에 붙여넣기해줄게요. 그리고 이 갤러리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가이드를 다시 보시면 이게 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같이 만들어 볼까요? 함께 이렇게 CTA 홈페이지를 상품 보러 가기, 서비스 보러 가기 이렇게 있어요. 우선 이 메인 문구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브 문구도 제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요소를 한번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 옆에 아래에 텍스트 요소를 추가해 주고 이 텍스트 요소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버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CTA 버튼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상품 베네핏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36으로 크게 키워주고 줄바꿈을 해주고 표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설정에 들어가 보면 레이아웃에 상하여백 좌우여백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을 눌러주면 이 텍스트 요소 왼쪽에 상하 좌우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하 여백은 60, 좌우 여백은 45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라운딩을 10으로 모서를 둥글게 만들어주고 여기 배경엔 이미지를 넣어둘 겁니다. 텍스트 배경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이미지는 상품 서비스 소개 섹션에 상품 소개
이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백으로 바꿔주고, 텍스트가 더 잘 보이게 배경색에 연한 검은색으로 은영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변변 검은색 추가해주고 0.4 정도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럼 이 텍스트 흰색이 더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텍스트 요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 옆에 드래그해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서비스 넘어가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도 다른 걸로 설정을 해줄게요. 서비스 쪽의 이미지를 바꿔주고, 이 이미지가 텍스트 요소 이미지에 배경이 들어가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 크기가 좀 작아서 엔터를 쳐줘서 이렇게 텍스트 요소의 크기를 늘리면 이 이미지가 또 잘리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텍스트 요소가 상품 소개와 서비스 소개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버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텍스트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에 링크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각각 상품 소개와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미리 보기로 한번 봐볼게요. 미리 보기로 보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상품 페이지 이동하는 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메인 페이지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이 CTA,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초구하는 섹션입니다. 이 CTA 문구를 복사를 해주고 나서요,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이 섹션을 복사해 줄 거예요. 이 메인 섹션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이유도 이 CTA 섹션과 겹치는 구성 요소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주고, 이렇게 뭔가 엑셀 파일을 같이 붙여넣기가 된 것 같아서 실행 취소를 해줄게요. 다시 메인 섹션을 붙여넣기 해주고, 텍스트 요소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요소 붙여넣기 해주고, 이거를 볼드 표시해주고요. 48. 고 가운데 정리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 이 여백의 크기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위아래 둘 다 50으로 줄여주고, 배경 이미지도 바꿔주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여기에 네임 말고 이 실습 자리에 공통 이 CTA 배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의 텍스트를 실무로 이해하기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콜투액션 섹션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콜투액션 섹션은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추가를 해주기도 해요. 만약에 똑같은 콜투액션 섹션이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된다면 섹션을 하나하나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섹션 반복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 페이지 안에 모든 섹션을 다 반복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단에 붙어있는 섹션, 말 그대로 이런 CTA를 반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섹션 반복 설정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섹션을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이렇게 섹션은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어바웃 페이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어바웃 페이지는 아무래도 회사나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로 찾아오시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저번에 지도 기능 실습을 했던 페이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이드 영상 2편에서 보너스 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둘 중에서 원하시는 지도를 선택하시고 저는 이 기본 지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뭘 보여드릴 걸까요?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기획한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바웃 페이지에 이렇게 브랜드 소개 문구가 있고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곳이 있고 하면서 이 메인 문구를 복사부터 해줄게요. 이 메인 타이틀에 정확히 해주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메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섹션 중에 가장 유사한 섹션 이거를 섹션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반복되는 걸 줄이고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이 이 섹션을 위로 이동해서 서브 문구를 좀 이렇게 먼저 옮겨볼게요. 서브 문구를 먼저 옮겨보고 가운데 정렬을 바꿔보고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도 여기 타이틀과 이 이미지 사이에 이렇게 추가를 해줬었죠. 이 여백은 기본 그리드 설정을 해제해 주시고 나서 이 서브 문구는 브랜드 소개로 바꾸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꿔줄 건데요. 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눌러서 이번에는 공통 레인스 폴더를 닫아주고 어바웃 폴더를 열어서 브랜드 소개에서 홈페이지 랩 소개 이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 이미지 기본적인 크기로 세팅이 되는데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300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원래 비율에 맞춰서 이 양쪽에는 비어 보이게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가 조정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미지 설정에서 이미지 채우 묘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높이 다시 300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 300에 맞춰서 이 이미지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서리 둥글기랑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 문구를 좀 갖고 와 볼게요. 텍스트 문구를 여기 밑에 갖고 와서 이 밑에 있는 이 문구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드래그해서 옮겨줄 건데요. 이 문구에서 서브 타이틀에 속하는 이 문구를 남겨놓고 크기는 조금 키워주고요. 볼드 표시를 해주고 여기는 이 서브 타이틀을 지워주고 텍스트 요소가 하나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크기도 36으로 설정한 이유도 이렇게 메인 타이틀은 48이라면 두 번째 서브 타이틀은 36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복사 붙여넣기 섹션은 다시 아래로 이동을 해주고 이 지도는 밑으로 좀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 브랜드 소개 이 섹션은 역시 여백의 높이를 100으로 바꿔주고 이 의자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시면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섹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아래에 뒀던 지도를 활용해서 찾아오시는 길 섹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여백의 크기는 이미 100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요소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찾아오시는 길에 서브 문구는 찾아오시는 길, 메인 문구는 안녕하세요. 뜻을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주석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주석해 주고, 요 버튼을 삭제를 해주고요. 이 타이틀을 이 지도 오른쪽 위치에 드래그해서 옮겨줄 건데요. 옮겨주고 나서 이 서브 타이틀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서브먼트 예를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소개는 여기 타이틀, 여기 위에, 지도 말고 여기 위에 위치하도록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서브먼트는 여기 아래 위치하도록 이동해 줄게요. 이거 좀 줄바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줄바꿈을 해주고, 볼트 표시를 처리해주고, 이 서브먼트는 왼쪽 편에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도와 텍스트 안에 간격을 조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백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줄 건데 이렇게 전체 사이에 입사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설계를 찾아오시는 길로 바꿔주고 이 주소도 복사해서 저장해주겠습니다.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좀 또 디테일한 디자인 팁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항목들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방금처럼 점점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항목, 주소 항목만 볼드 표시를 해주면 조금 깔끔한 이게 뭐 어떤 항목인지 구분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줄 때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보기에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섹션 간에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섹션 설정에서 배경색도 예전처럼 좀 진한 흰색 FA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권을 줄바꿈으로 바꿔줄게. 이제 워크 페이지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서비스 메뉴의 상품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서브 텍스트 하나만 이동하겠습니다. 보시면 삼각형을 눌러서 상품 소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주고 타이틀 위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상품 소개 바꿔주세요. 메인 문구는 홈페이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후에 여백의 높이를 거기로 바꿔주고 섹션 위아래 여백이 위치할 수 있도록 여백 서브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타이틀과 요소 사이에 여백을 또 추가를 해줄게요. 상품 페이지는 우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상품 페이지 이 섹션을 복사해서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추천을 또 해주겠습니다. 이전 가이드 영상에서도 쇼핑 영상이 복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쇼핑 요소를 하나 추가해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 있었죠. 아이밴드 사이트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쇼핑에 상품 메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저번 영상에서 실습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일일이 추가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대신에 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추가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관리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관리 설정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상품의 카테고리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카테고리를 눌러서 카테고리 명에 상품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컵이라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이름을 서비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나면 원래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의 카테고리 서비스 부분이 땡겨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 보면 여기는 서비스 소개 페이지니까 우선 서비스 서브모드를 바꿔주고 이 쇼핑 설정에서 진열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서비스 페이지니까 서비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고 그럼 아까 바뀌었던 카테고리가 바뀌었던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는 상품으로 카테고리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품 카테고리를 등록한 상품은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상품을 추가하는 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체크를 해서 상품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 상품을 등록할 때 설정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구매평이나 문의도 복제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선택해서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복제를 한번 해보면요. 디자인 모드에서 미리 보기로 바꾸시면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이 복제한 상품이 하나가 더 보이지 않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시면 복제된 상품이 상태 숨김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숨김은 판매 중으로 표시를 바꿔주시면 지금 미리 보기로 바꾸시면 이렇게 복제된 상품이 보이시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상품 추가를 일일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엑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상품은 빠르게 다 추가를 했고 영상 길이상 너무 길어져서 과정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실습자료 폴더에는 상품 이미지도 넣어뒀으니까 원하신다면 각자 상품을 추가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고요. 이 추가하는 상품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쇼핑 설정에서 상품명을 굵게 바꿔주고 상품 가격과 요약 설명 이런 것들은 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상품의 좌우 간격도 15 좀 띄워주세요. 이 상품 페이지에 이 설정들도 동일하게 설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상품 소개 페이지와 서비스 소개 페이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인데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백을 이렇게 100으로 바꿔주시고 여백을 복사를 정확히 해주고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텍스트 요소만 복사해서 정확히 해주겠습니다. 넣고 게시판 타이틀과 게시판 사이에 요소를 여백을 추가해 주고요.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메인 문구를 복사해서 서브 문구는 입력을 해주시고 이 게시판의 간격이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을, 이 간격을 한 30 정도로 조금 넓게 해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게시판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둔 이 질문들을 우선 이것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해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글쓰기에서 또 복사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new 표시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new 아이콘이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게시글이라는 표시가 뜨는데 이 표시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게시판 설정에서 new 표시 기한을 0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들이 글을 쓰는 게시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 버튼도 권한이 있는 경우 표시로 바꿔주고, 글 작성도 소유자, 즉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나만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바꿔주고, 댓글도 사용 안 함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다시 보시면, 미리 보기는 내 계정이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니까 글쓰기 버튼이 보이는데, 시크릿 모드로 보게 되면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은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택트 페이지인데요. 이 컨택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전에 다시 서브 문구를 복사하겠습니다. 서브 문구를 복사해서 타이틀 위로 옮겨주고요. 이번에는 문의하기, 그리고 인공 완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 메인 문구를 복사해서 기억해 줄게요. 여기는 문의하기 바꿔주고요. 여백은 설정해주고 이제 복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입력받아야 할 입력 폼의 항목들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입력폼 설정에 들어가서 이메일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바꿔주시고 형식을 이메일로 설정을 해주고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연락처 밑에 위치로 옮겨주고 필수로 설정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문의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왼쪽 설정에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통이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체크해서 설정을 해주고 맨 아래의 표시 이렇게 바꿔줄게요. 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약관인데 약관에 들어간 내용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각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력을 받는 입력법 항목이 양옆으로 너무 길게 느껴져서 이 여백을 좀 더 추가해 줘 볼게요. 이 사이에 들어갈 여백 말고도 추가로 여백을 추가해서 입력본 옆에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또 하나 추가해서 이 양 옆에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여백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 입력품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가 진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하나 남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이렇게 PC나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평소에는 핸드폰으로도 접속을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 남은 거는 모바일 디자인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이맵 웹빌더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형 웹사이트를 지원해요. 반응형이라는 거는 PC나 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에 맞춰서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응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에 모니터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모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크롤 내려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특히 모바일 기기는 PC보다 가로폭이 좁아서 이렇게 텍스트의 줄바꿈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근데 꼭 이게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무조건 여기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 보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접속하는 기기마다 가로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형으로 기기에 맞춰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모바일 전용으로 섹션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섹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모바일 전용 섹션 추가라는 걸 눌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섹션이 만들어져요.
이 섹션은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만 보이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주고, 이 기존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섹션은 여기 이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숨겨집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걸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여기 1, 이 숫자를 눌러서 다시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섹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이 홈페이지를 미리 보기를 할 때 모바일 크기로 미리 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크롬 기준으로 이 세 개 점을 눌러보시면 밑에 내려보시면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코드도 보이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과 핸드폰 같이 있는 것처럼 생긴 기기 툴바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크기 기준으로 보여지는 창이 바뀌게 돼요. 여기 쿠기를 눌러보시면 반응형을 설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볼 수 있고, 기기를 아이폰 12 프로 아니면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이런 식으로 기기를 바꿔서 볼 수 있어요. 사실 핸드폰 크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의 화면 크기에 일일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변하는 반응형 홈페이지가 필수인 거고, 작업하실 때는 대중적인 핸드폰 크기로 기준으로 보시면서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홈페이지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끝까지 따라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이드 영상 1편에서 이렇게 기획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이드 영상 2편에서 실습했던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완성해 보니까 하나의 선으로 더 연결되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만의 기획으로 홈페이지를 발전시켜 나가보실 차례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기획한 내용을 어떻게 홈페이지로 완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중간중간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좀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렸지만 처음이라면 디자인으로 옮기는 과정이 막막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모바일로 하나하나 또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끼고 대신에 그 시간을 본업에 더 집중하시면서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반복되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정말 싫어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홈페이지 템플릿인데요. 저희가 같이 기획부터 시작한 샘플 사이트를 기준으로 더 발전시켜서 어떤 업종이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성된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모바일 작업하는 시간도 아껴드리기 위해서 모바일도 전용 섹션을 전부 추가해서 작업해 주었고, 필요한 부분에 코드들도 적용해서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 대행을 했을 때 만들었던 퀄리티 그 이상으로 인터랙션을 추가해서 완성된 디자인의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템플릿을 어떻게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가이드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서야 완성된 템플릿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는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거나 수정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용도 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나서 템플릿을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홈페이지도 직접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만 한정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완성된 템플릿은 어떤 게 다른지, 나한테 진짜 필요할지, 템플릿과 함께 전달되는 보너스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받아볼 수 있는 한정적인 혜택은 뭔지,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페이지 아래에서 특별한 혜택 살펴보기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과 완성된 템플릿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유롭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완성해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일과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홈페이지 랩 박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